훗날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겠지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요. 화성인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지구를 공격하는 화성 침공, 거대한 기계병기들을 앞세운 외계인들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우주전쟁, 대규모의 우주함대가 나타나 인간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는 스카이라인, 이처럼 수많은 창작물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외계 종족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머나먼 우주를 항해해 지구까지 도달할 정도의 외계인이라면 분명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문명을 구축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에서 출발한 이 클리셰는 많은 작품들에서 진리처럼 다뤄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무려 40년 전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정면에서 비틀어버린 작품이 존재했죠. 미국의 소설가 해리 노먼 터틀 도브는 여러 대체 역사 소설들로 커다란 유명세를 얻은 소설가입니다. 그의 대체 역사 소설들이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매력적인 if,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가 작품 속에 아주 잘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전공은 SF 작품에서도 여과없이 발휘되었죠. 아직까지도 SF 마니아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숨은 명작 가지 않은 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록솔란 침공함대 불그람 선발 강화부대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토그람 대위는 요강을 붙잡고 뱃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개원했습니다. 승선에 있는 우주전함이 하이퍼 드라이브를 사용해 공간을 도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멀미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16일째 우주를 항해 중인 함선 내부는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찬 상태였죠. 전함이 일반 우주로 복귀하며 상태가 진정되자 토그람은 권총과 검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그람 내부에 남은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를 걱정에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만약 이번에 방문하는 항성계에도 그들이 거주 가능한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탕을 친 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토그람의 절친한 친구이자 함선의 조타수인 란시스크 그리고 그의 도제인 올그레는 망원경에 눈을 붙인 채 행성들을 수색했습니다. 이 항성계에는 행성이 있습니다. 올그렌의 외침대로 다행히 이 항성계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녹색으로 덮여있는 행성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일렀죠. 눈앞의 행성에 록솔란인들이 호흡할 수 있는 대기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문명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희 것을 제외하면 이 항성계 전체에서 하이퍼 드라이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쁨에 가득 찬 올그렌의 외침이 함선 내부에 울려 퍼졌는데요. 토그람은 만면에 가득히 미소를 지었죠. 하이퍼 드라이브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눈앞의 행성에 지적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원시에 가까운 문명에 불과한 아주 쉬운 먹잇감임을 나타내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성 탐사선의 지질학자인 벅 헤르조그는 4달째 지속되는 우주에서의 생활에 지루해 죽을 것만 같았는데요. 눈앞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그의 고향 지구에 돌아가려면 아직 5개월하고도 보름이 남아 있었죠. 그때 레이더를 보고 있던 통신 담당 승무원 멜리사 오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레이더가 이상해! 멜리사의 말대로 레이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150개 정도의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왔던 것인데요. RS-3호는 그 즉시 지구의 나사에 연락을 취했죠. RS-3호, 여기는 휴스턴이다. 이걸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걸 봤다. 돌아온 나사의 대답에 벅은 지금 당장 정체불명의 우주함대에 연락을 취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는 우주선 RS-3호입니다. 지구인들이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RS-3호의 승무원들은 온갖 언어들로 문장을 반복하며 필사적으로 교신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우주함대는 대답 대신 믿기지 않는 속도로 가속하며 지구로 돌진했죠. 육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한 RS-3호의 승무원들은 외계인들의 우주선에 로켓 장치가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외계인들은 닿아 있었죠. 강화를 앞둔 록솔라 함대는 육지가 많은 쪽의 대기권 위에 집결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달리 그들이 차지하게 될 행성에도 관심이 있었던 토그람은 조타수들이 위치한 관측창으로 향했는데요. 거참 웃기는 행성이네. 발민 행성의 육지가 온통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본 토그람은 산불인지 화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밝은 행성은 처음 본다라며 실소를 내뱉었죠. 제 생각에는 그게 도시 같은데요. 올그렌의 대답에 란시스크는 그럴 리 없다며 자신의 어린 도제를 타박했습니다.
란시스크는 그의 제자에게 인구가 100만 명에 가까운 우리의 거대한 문명도 우주에서는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하이퍼드라이브도 만들지 못한 종족이 우리보다 10배나 큰 도시를 만들었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군기를 잡았는데요. 그럼에도 얼굴에는 저 불빛들은 해안가나 강가처럼 도시를 짓기에 딱 좋은 곳에 모여있다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란시스크는 한숨을 푹 내쉬었죠. 외계함선 하나가 레이더에 잡혔다. 놈은 8만 미터 상공에서 계속 하강 중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높이 날았던 정찰기 SR-71의 후계기인 최신 기체 SR-81의 파일럿은 레이더에 잡힌 우주선을 향해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교신을 받은 지상 관제소는 호전각 하나가 인류를 영원히 파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파일럿에게 다시 한번 사격 금지 명령을 상기시켰습니다. 외계함선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 진짜 웃기게 생겼군. 날개는 어디로 간 거야? SR-81과 시야가 공유된 지상 관제소는 맞닥뜨린 우주선이 일종의 반중력 기술을 사용 중이라고 추정했는데요. RS-3호의 교신을 무시했던 외계함선은 SR-81의 교신도 무시하고 있었죠. 한 가지 답은 나왔군. 저건 전투용이다. 평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기체에 노려보는 눈이나 송곳니가 돋은 입을 그려넣지 않는다. 공군의 전투기들이나 저런 마킹을 사용한다. 외계인들의 함선이 SR-81과 같은 고도에 도달하자 파일럿은 지상 관제소에 외계인들이 다들 자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저 앞을 가로질러서 깨어보겠다라며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적대적인 행위를 금하는 조건하에 상부가 이를 승인했고 인류 비행기술의 결정체가 외계함선의 조종실 창 쪽으로 가속했는데요. 그 순간 외계함선이 말도 안 되는 속도와 움직임으로 춤을 추듯 기동하기 시작했죠. 추격하겠다! 파일럿은 본능적으로 스로틀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SR-81의 열띤 추격에도 외계함선은 결코 따라잡히지 않았는데요. 지구상 가장 빠른 전투기에 탑승했음에도 추격전에서 패배했다는 것에 파일럿은 좌절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끼죠. 한편 록솔란 군은 루오프라는 생물을 외계 행성의 대기에 노출시켜 이 행성의 강하에도 괜찮을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장교 회의에서 돌아온 토그람이 루오프는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부하들에게 전하자 커다란 함성이 선내를 가득 메웠는데요. 곧 벌어질 약탈과 습격에 흥분한 병사들 사이에서 토그람은 집더미에 걸터앉아 무기를 점검했죠. 대위님, 저 아래 토착민들은 얼마나 강할까요? 비행 중 조종사들이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 들어서요. 오랜 기간 군에 몸담았던 베테랑 병사 링구어의 질문에 토그람은 웃으며 강화전에 들리는 소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 토착민들에게는 뭔가 있을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든다라는 말과 함께 링구아가 고개를 저으며 사라지자 토그람은 한숨을 푹 내쉬었는데요. 중력 조작도 하지 못하고 하이퍼 드라이브도 없는 토착민들이 비행 기술을 습득했다니 말도 되지 않았을 일이었죠. 열기구를 사용하는 종족은 들어봤지만 그런 미개한 기술로는 조종사의 증언과 같은 고고도 비행과 고속 기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올그렌의 말처럼 저 밑에 아주 커다란 도시가 있다면 잠시 생각하던 토그람은 곧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미개 행성에 인구가 많다는 것은 록솔라에 충성을 바칠 신민들이 늘어남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죠. 2039년의 지구는 90억에 달하는 인구, 모자란 자원으로 인해 끝없는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유인 화성 탐사를 진행 중에 있었지만 테라포밍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는데요. 지구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발발하며 여러 나라들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죠.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을 밟던 중에 군에 징집되어 강제로 입대한 빌리 콕스 역시 시대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외계함선을 맞이할 병력으로 차출된 그는 탑승 인원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로 가득 찬 병력 수송 트럭에 몸을 실었는데요. 자리에 앉은 콕스는 괜히 외계인에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환영해줘야 한다라고 투덜대며 옆자리에 아모로스 중사에게 말을 걸었죠. 만약 외계인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보기로 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녀석들에게 우리가 상대나 되겠습니까? 이봐, 정부는 나한테 머리를 쓰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중위님의 명령을 따르고 너는 내 명령을 따르고 그거면 되는 거라고. 콕스는 굳이 상사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휴대용 레일건 네오 아말라이트 소총이 쓸모없는 물건처럼 느껴졌는데요. 헬멧과 방탄복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콕스는 생각했죠. 대기권으로 함선이 진입하며 하늘이 점차 검은색에서 검푸른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착륙 지점을 의논하던 토그람과 란시스크는 건물 한가운데 위치한 녹지를 착륙지로 낙점했는데요. 그들은 발밑에 높은 건물들과 잘 정비된 도로들을 보고 이번 임무가 값진 정복이 될 것을 직감하며 입맛을 다셨죠. 복도에서 달려온 상황병은 토그람 대위의 중대가 3번 에어락에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토그람은 빨간 깃털이 달린 지휘관 모자를 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총을 점검했는데요. 이윽고
토그람과 그의 중대를 태운 비행정이 모선에서 발진했죠. 록솔란군은 머스킷병들의 일제 사격에 이어 비행정에서 화약병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토착민들을 잔뜩 겁에 질리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공포는 군대의 위력을 2배로 만들기에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첫인상을 무시무시하게 보이도록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비행정이 하강하기 시작했죠. 거대한 그림자가 대학교 캠퍼스를 뒤덮자 착륙 지점에 배치된 콕스는 소총을 꽉 쥐었습니다. 상공위의 외계함선 주위를 전투기들이 맴돌고 있었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외계인들의 비행정은 바닥의 나무들을 박살내며 땅에 착륙했죠. 중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폐 명령을 내렸고 콕스의 소대는 화단으로 들어가 나무 줄기 뒤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필두로 한 인류 대표단이 외계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요. 머지않아 비행정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콕스는 우주선 안에서 풍겨오는 쓰레기가 뒤섞인 듯한 끔찍한 냄새에 경악했습니다. 경악한 것은 토그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구의 공기는 그들에게 너무나 맵고 쓰라렸죠. 토그람은 자신의 부대에 전진 명령을 내리며 과거 그들이 정복했던 토착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이퍼 드라이브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토착민들은 우주에서 자신들이 찾아오는 것만으로 위축되었지만 몇몇 호전적인 종족은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공격을 감행하였는데요. 다행히 이번 토착민들은 호전적이지 않았고 토그람은 토착민의 귀족으로 추정되는 어두침침한 옷을 입은 무리를 발견할 수 있었죠. 토그람의 중대는 익숙하게 2열 횡대 진영을 형성해 앞줄은 무릎을 꿇은 채 뒷줄은 선 채로 머스킷총을 조준했습니다. 좋아, 시작해볼까? 링구아, 자네 병사들은 우측면을 처리한다.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토착민들의 귀족을 제거하도록. 그러면 나머지 토착민들도 와야 될 거야. 표준 전투 교리대로 명령을 내린 토그람은 화약 심지를 준비시켰는데요. 록솔라군은 불붙은 심지를 머스켓의 점화구에 가져다 댔죠. 조준! 발사! 테디베어잖아! 외계함선에서 나온 생물체는 복슬복슬한 갈색 털에 긴 주둥이와 커다란 귀를 가진 그야말로 테디베어였습니다. 테디베어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본 콕스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요. 분명 이것은 대학 강의에서 들었던 16세기 유럽군의 전투태세와 똑같아 보였죠. 그가 이 사실을 상사에게 전하려는 순간 테디베어들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엄청난 화약 연기가 치솟았고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땅에 뒹굴었는데요. 재장전! 다시 한번 일제 사격한 뒤 착검 돌격한다! 토그람의 외침에 록솔란군은 능숙하게 탄환을 총구로 밀어넣었습니다. 미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콕스를 포함한 대원들의 네오 아말라이트 소총이 호스로 물을 뿌리듯 탄환을 난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저기서 기관총과 미사일, 자주포의 묵직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외계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콕스가 중사에게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토그람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마치 낫으로 곡물을 베듯 자신의 중대가 쓸려나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격하면서 화약 연기조차 발생하지 않는 총을 그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용맹한 몇몇 부하들은 총검을 들고 돌격했지만 몇 걸음도 가지 못한 채 토착민들의 괴상한 무기에 온몸이 갈갈이 찢겨버렸는데요. 공포에 질린 링구아는 저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토그람에게는 공습이라는 희망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때마침 화약병을 잔뜩 실은 록솔란의 비행정이 날아올랐는데요. 토그람은 이거나 처먹어라라고 크게 외쳤지만 주먹을 드는 등 제스처를 취하진 않았죠. 그런 행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토그람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외계인들의 비행정을 목격한 지휘부에서 적들의 공습을 알렸고 병사들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러나 외계 비행정은 기괴한 기동을 선보이며 모든 미사일을 회피했죠. 비행정이 도자기 같은 물체를 떨어뜨릴 때마다 거대한 폭발이 치솟았습니다. 2024년 최강의 전투기였던 F-22의 후속작, 인류가 쌓아 올린 기술의 결정체인 F-29가 순식간에 비행정의 뒤로 따라붙었고 근접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토착민의 항공기가 비행정을 격추하기 시작하자 토그람은 마음속에서 희망이 사라짐을 느꼈죠. 모선이 직접 포격에 나섰지만 앞에 포신을 달고 있는 움직이는 요새의 대응 사격에 순식간에 모선까지 박살나고 맙니다. 이윽고 무언가가 토그람의 목 뒤를 강타했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말죠. 사격 중지! 전투 중지 명령을 받고 손목 시계를 확인한 콕스는 20분도 되지 않아 전투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계인의 우주선들은 연기를 뿜는 잔해 더미가 되어 있었고 테디베어들의 사체가 잔디밭을 뒤덮고 있었는데요. 콕스는 나무로 된 개머리판에 장식이 새겨진 권총을 땅에서 발견하고 그것이 200년 전이나 쓰였을 단발 화기라는 사실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콕스는 새빨간 깃털을 단 테디베어가 신음하며 몸을 움찔거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놈 살아있습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놈을 제압했고 몇몇 병사들은 외계 우주선의 내부를 탐색하였는데요. 몇 분 후 헬기를 타고 특수부대가 도착했고 그들은 포로로 잡아두었던 테디베어들을 끌고 가버렸죠. 정신을 차린 토그람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 천장에 달려있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정체불명의 광원. 상황을 파악한 토그람의 등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는 록솔라가 포로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우주의 다른 종족들은 그보다 더 잔혹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지구인 여성과 소총을 든 남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도착민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을 눈치챈 토그람은 외계인에게 호기심을 느낀 왕국의 공주님이 행차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자리에 앉은 여성은 테이블에 조그만 상자를 올려놓았죠. 토그람은 그걸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요? 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하자 경악한 토그람은 주술을 막는 성호를 그리며 기도를 올렸는데요. 여자는 상자를 가리키며 녹음기라고 말했지만 토그람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죠. 몇 시간 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천한 신분이었던 토그람이 대위까지 진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풍부한 경험 속에서 수많은 언어를 접했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익숙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언어학자였던 힐다 체스터 역시 마찬가지였죠. 왜 당신들은 우리를 공격했나요? 힐다의 질문에 토그람은 이것이 신문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토그람이 대위에서 더 진급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지나치게 정직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당신들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지. 그게 아니면 뭐하러 다른 자들을 정복하겠소? 토그람의 솔직한 대답에 잠시 당황한 힐다는 다음 질문을 던졌죠. 당신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항해할 수 있는데 어째서 다른 기술들은 그렇게 정체된 거죠? 이에 토그람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는 화약을 개발했고 철을 녹여서 강철을 재련할 수 있어! 우리는 동굴에서 화살을 쏘는 야만인 따위가 아니란 말이오! 힐다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질문했죠. 우리는 그걸 수백 년 전에 이미 개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요. 당신들은 그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한 건가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발견한 기술이요. 다른 종족들처럼 남에게 배우지 않았지. 자부심에 가득 찬 토그람의 대답에 힐다는 재차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럼 화약과 용광로는 대체 누가 발견한 거요? 그런 발견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이요. 힐다는 그날의 신문을 일찍 종료했죠. 신문을 마친 힐다는 과학자인 찰리 에버트에게 황당함을 전했습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몇 년만 더 늦게 지구에 도착했다면 우리는 우주에 이렇게 커다란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를 멸망시켰을 거예요. 우주의 수많은 종족들이 강철을 발명함과 동시에 우주선을 발명할 수 있다는 것, 중력 조작과 하이퍼드라이브 기술이 있는데도 다른 분야는 원시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힐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에버트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연구진들의 조사 결과 하이퍼드라이브와 중력 조작은 놀랄 만큼 간단한 기술이었는데요. 역사상 언제라도 발명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기술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인류와 달리 우주의 다른 종족들은 재빨리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더 이상 행성 하나를 두고 싸울 필요가 없어진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우주 영토 확장과 채광에 쏟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이퍼드라이브를 발견하지 못한 인류는 계속해서 한정된 자원과 영토를 두고 다퉈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켰는데요. 설명을 마친 에버트는 잠시 생각에 빠졌죠. 힐다의 말처럼 자원과 영토 부족 문제로 한계에 달해있던 인류의 앞에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저 우주의 종족들에게 끔찍한 깜짝 선물이 될 것 같네요. 그의 말을 들은 힐다는 인류가 정복 전쟁을 멈춘 지 100년은 지났다라며 그런 농담은 웃기지도 않는다고 말했죠. 100년 전부터 정복 전쟁의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기술력으로 록솔라인이나 그 정도 수준의 종족과 싸우는 건 어떻죠? 수많은 용사들이 있던 아즈텍과 잉카가 스페인 정복자들의 상대가 됐나요? 에버트의 말에 우리가 그동안 지혜로워졌기를 빌 뿐이다라고 대답한 힐다는 먹던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힐다 체스터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인류가 또다시 약자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데에서 오는 역겨움이었을지 혹은 영원히 해소될 일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인류의 허기짐, 무한한 정복력이 충족되면서 온 포만감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란시스크!
토그람은 그의 동료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짧은 해우를 나눴는데요. 인간들이 우리가 함께 지내도록 한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청하기 위해서일 걸세. 란시스크의 말에 녹음기를 떠올린 토그람은 인간의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록솔라인이 50년 전에 정복했던 행성에서 쓰던 언어 오야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란시스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록솔란으로 돌아가야지. 고향에 지금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해야 해. 토그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록솔란에서 다른 후속 함대가 도착한들 시치와 포로가 늘어날 뿐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런 기계들을 갖춘 거지? 지식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게 분명해. 토그람의 말에 란시스크는 자신이 다른 인간 연구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구원은 갈림길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고른 사람에 관한 시를 들려주며 인간은 하이퍼 드라이브를 발견하지 못한 대신 다른 방향의 기술을 발견했다고 대답했죠. 토그람은 무시무시했던 전투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장갑을 두른 채 스스로 움직이는 포대와 알아서 목표를 쫓아가는 로켓도 봤어. 게다가 인간들은 한 방으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이 있다고도 말했지. 란시스크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대답했는데요. 토그람은 인간들도 그걸 언급하며 두려워했다라며 자신은 그것을 믿는다고 말했죠. 란시스크는 자신이 보고 들었던 인간들의 기술을 늘어놓았습니다. 멀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 계산을 해주는 기계,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기술, 수십억을 먹여 살릴 정도의 농업 기술. 토그람은 슬프게 말했죠. 이건 불공평해. 고작 하이퍼 드라이브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간들은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인간들은 이제 하이퍼 드라이브까지 손에 넣었지. 우리 덕분에 말이야. 두 록솔라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서로를 쳐다보다가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SF 단편소설 가지 않은 길은 사실 인류가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종족이며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이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전 우주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쩌면 이 소설이 100% 허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인데요. 2015년 나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당시 우주에서 탄생 가능한 모든 지구형 행성 중 단 8%만이 존재했었다고 하죠. 이 말인즉 92%는 지구보다 훨씬 늦게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전 우주를 통틀어 초창기 문명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죠. 언젠가 인류가 강력한 기술을 앞세워 우주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날은 과연 오게 될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